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형 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용역비가 2억 7천이었죠. 그다음에 이게 용역 기간이 23년 11월부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이렇게 했죠. 이 지금 용역의 이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좀 봤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뭐 무슨 근거에 이렇게 했는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는데 이 전체적으로 용역 결과를 제가 이제 그 최종 보고회 때 가서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이게 과업 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담긴 건가요? 이 좀 내용이 좀 부실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업지서의 내용과 이런 거는 다 했다고 보시나요? 네, 과업 지시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거기가 무봉산 수련원이 지금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시민 복합화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 기존에 있는 시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연계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과업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면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개의 이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최종 보고회 때 그때 의원님 보시다시피 기존의 무봉산 수련원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 그리고 벙커 시설 그리고 청문대에 대한 부분은 또 철거하고 캠핑장이나 뭐 바비큐점 그리고 이제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 건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 BC 분석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게 있어야지 이제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금액이 조금 크게 선정이 된 것 같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 23년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으나 이제 물어보니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실상 했던 잘하는 이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제 입찰을 할 거니까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확인해 보면 대충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뭐 힘들다는 식으로 이제 입찰에 이제 투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그때 한 개 업체가 들어왔고 실상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법이 조금 이렇게 제한을 두질 않아 가지고 한 개 업체 들어온 상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은 한 사항인 거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무봉산 수련원 내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합 시설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재단이나 청소년 단체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 보고회 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 청소년 단체에서는 여기는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 시설이다. 이제 청소년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거고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은 1차 때, 2차 때 중간 보고 할 때는 되게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게 의견들을 주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뭐 과업지시설 보니까 이 이제 조사 분석
하는데 이제 주위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나 뭐 인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지금 결과를 보니 이 이용객을 추정을 했잖아요. 지금 25만 명이 연간 방문한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최종 보고할 때. 네, 최종 보고회 때. 근데 그 공간에서 지금 청소년들의 수련원이 있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그 협소한데 여기 25만 명이 수용이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 이 주말에 또 많이 올 거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지금 이게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를 1,272억을 네, 연차별로 계산을 했어요. 그 네, 네. 용역업체에서 네. 했는데 여기에 그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한 200 몇십억 되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신축이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하고 청소년 사용 공간하고 그런 분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냐 이런 거기에 지금 캠핑장 만들고 그다음에 뭐 입구에 바베큐. 바베큐장하고 뭐 수영장 뭐 이런 근데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좀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예측을 좀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 결과가 너무 진짜 쉽게 얘기하면 뻔한 결과예요. 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과연 2.7억씩 2억 7천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았나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에서 견적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이거 좀 무리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처음 단계부터 좀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청소년 단체나 시민들 그다음에 여기 진이 복합개발도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결과가 좀 너무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도 계속 보완을 하기로 좀 계약서에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스쿨 용역 운영 용역 지금 여기 지금 이것도 업체가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이것도 협상에 의한 입찰이었죠? 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예. 추진은 했고 네. 이번에는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네요. 예. 두 군데 들어왔는데 예. 이제 선정이 된 데는 중소기업의 레드브릭이라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 배려계층 그러니까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그 학습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멘토링도 하고 네, 그렇죠.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대상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제 이게 지금 최초 사업은 21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 배려계층이나 기초 이제 기본 학력이 조금 필요한 초등학생 300명, 300명을 300명이 선정이 되는데 이제 그 선정하는 거는 저희 지역아동 센터나 작은 도서관에 이제 방문하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선정은 하고 있고요. 그 멘토가 이제 5명당 1명으로 해가지고 대학생이 멘토가 있고요.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주 2회 이제 회당 1시간씩 이제 매니 멘토로 해가지고 5명을 대상으로 해서 1명이
지금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5명을 대상으로 1명이 멘토를 네. 한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학습기기 대여하는 부분이 단가 6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300명 돼 있고, 그다음에 멘토 비용이 60명이 60횟수 60회를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 범위에 보면 이 사업 대상의 학습 수준 분석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AI 기반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가 담긴 학습기기 제공하고,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왔죠.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 수행 계획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네. 이게 착수 보고는 했나요? 보고서는 제출했나요? 예, 착수 보고회는 이제 실무자끼리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이지 네. 저한테는 이제 와서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기존에 지금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틀은 잡혀 있어서 잡혀 있나요? 예, 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되고, 네, 이런 내용들, 사업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하는데 네.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업 효과라든가 결과, 이런 분석 지금 21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결과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네, 매년 이제 할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과에 대한 분석, 부분들은 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그 대상자, 이거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뭐 신청을 받든지, 진짜 어려운 사회 배려 계층이라든가 진짜 기초 학습이 좀, 이 300명이니까 우리 평택시에 아동이 굉장히,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지금? 아, 그것까지는 확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몇 프로뿐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가지고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송담고,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송담고 지금 협약서를 이제 좀 다시 작성하셔야죠. 네, 이제 시장께서도 이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다들 예, 얘기했으니까 말씀 안 네, 드리고요. 네, 이 협약서 내용 중에 네, 지금 이게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 협의할 때 군자녀 60% 전국 대상, 그다음에 평택 지역 학생 4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협약서 내용에 담겨야 된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당초에 네.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안이 저희한테 왔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실상 그 무상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160억의 예산을 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평택 지역의 인재 학생들 40%가 입학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명문고가 들어오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협약서 안에는 그 내용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약서에 이제 보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담을 수가 없었고 대신 평택의 지역 인재 그나마도 이제 그게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세부 내역에 별도로 그 협약서에 못 담으면 세부 네, 내역에 네. 답든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160억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비로. 그랬을 때 우리 평택 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초에 협의했던 이 40%이 부분은 꼭 지키셔가지고 그렇게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네, 써주시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사항 중에 무봉산 수련원 그 미불령지 보상 요구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 오랫동안 지금 몇 년을 개인 사유지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사항은 진정민원으로 네, 진정민원으로 지금 들어왔죠. 올해 또 들어온 사항인데 네. 이제 내용상으로는 저희 무봉산 수련원 건립할 때 이 토지가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보상이 이제 없었던 상황인 거고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그 서류를 다 이렇게 찾아내서 이제 등기를 낸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18년도부터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18년도부터. 예. 근데 두 가지인 거고요. 토지 매수와 그간에 이제 토지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예, 이제 사용 대금을 달라는 이제 내용이었고 18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25년도에 이제 4월쯤에 한 번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 매수에 대한 거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어야만 저희는 이제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해 추경 때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평가랑 이제 보상금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추경 때 매수는 바로 이렇게 추경 네, 세워서 하시는 거고 네, 네. 그간에 사용한 임료는 네. 임대료는 소송을 통해서 네. 해야 미불용지 소송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시에서. 예, 예. 처음에는 조금 인정을 못 하셨는데요. 네. 계속 이제 말씀 그래서 협의가 드리니까 민원인도 이해는 하신 하셨습니다. 상황인가요?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서 그거에 대한 해당 그 상응하는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꼭 소송을 해야지만 주잖아요. 우리 시 다른 미불용지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죠?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먼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미불용지 그 임대료 같은 경우도 좀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좀 더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감정 평가대로 해가지고 그 임료가 산정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하여간 협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또 시간이 또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지금 자체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네, 22년도에 11억 6,900, 23년도에 20억 4천. 지금 24년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4년. 10월 기준으로 21억 정도 됐었는데. 예, 24년도가 20억이 좀 넘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그러니까 24년도가 지금 10월 기준으로 21억이었는데 이게 아마 한 25억 정도 예.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청소년재단이 이사회를 거쳐서 이 추경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막 하는 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아, 부터 협의를 합니다. 이제 협의했을 때 이제 저희 과에서 봤을 땐 이제 추경의 이제 필요성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아닌 부분들은 이제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의결이 되면 저희 통해서 이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이제 승인이 되는 사항으로 지금 절차는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바뀌었-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죠?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예, 했나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이걸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네. 자체 수입을 자기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물론 이제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도 네, 좀 같이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이 자체 수입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액 수입으로 잡고 세액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출연금인가요? 출연금,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주고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재단들도 이렇게 자체 수입이 많나요? 네, 그 작년에 네. 저도 이제 오면서 교육청소년과 오면서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시연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신 사항이 있었고 저희 직원한테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 되는 20억이 넘어요. 예, 해마다. 많고 예. 다른 재단은 자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이제 고유 사업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재단은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워낙 금액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주신 의견 받아가지고 저희 지금 예, 세해 수입으로 이렇게 전환하던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좀 다른 재단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이 자체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세습으로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에 같이 이게 지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게 400 관리 계획안 제가 지금 자료를 이제 요청해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제 변경 승인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록을 제가 좀 받았는데 23년부터 25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인데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온 게 14건이에요. 14건인데 대부분이 사업비 증가입니다. 사업비 증가. 대부분이 사업비 증가고 뭐 면적이 조금 감소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최초 수립을 할 당시부터 이게 지금 계획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예? 이게 저기 처음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물가상 중간에 계속 물가 상승 뭐 이러면서 사업비가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뭐 이렇게 뭐 1,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 건축 건물 신축이 이제 당초에 올라왔을 때 91억이었는데 169억으로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세교동도 마찬가지고요. 송북동도 99억에서 169억 뭐 전부 다 이래요. 이게 지금 애초부터 이걸 그 승인안을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게 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이라든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게 공사가 진행될 거고 이랬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거고 디테일하게 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올라오고 나서 좀 있으면 또 변경안 또 올라오고 공사할 당시 되면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공유재산 계획안을 처음 수립할 때 그 뭐 3년에서 5년 실제 사업이 될 때를 충분히 감안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뭐 그 아마 지금 말씀하신 복지타운이나 이런 거는 이제 2021년부터 한 3년 사이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게 그 뭐 건축비가 20-30% 뛰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급적이면 변경안이 없도록 그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들어와서 이 계획안이 계속 변경된 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그 세부의 그 설계 그 건축비를 산정할 당시 그 세부 설계 그거 산출 내역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있으니까 그게 관리 계획안이 나왔을 거고 또 변경도 나올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이 설계를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변수 같은 것도 좀 예측을 해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이렇게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사업비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또 계속 연장되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는 문제고, 예? 사업비 증가에 공사 기간 늘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당초에 하실 때부터 좀 면밀히 좀 설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이 비용 대비 효율성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도 생각을 좀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이 변경안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좀 면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 부서들하고도 같이, 예, 같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448페이지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자료에 이거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예산 의결 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 지금 448페이지죠. 네, 이게 지금 벌써 9건이나 있네요. 예? 여기서,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의결하고선 이 관리 계획안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 관리 계획안이 의결이 안 됐는데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같은 회기에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기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이제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정기분은 다음 연도 예산 심의 의결하기 전에 일단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규정상으로는 동일 회기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런데 이제 세 건은 예산을 의결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네. 동일 회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결이 이게 그거는 제가 규정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 의결을 안 했는데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거는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동시에 같이 올라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규정을 한번 다시 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지금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죠? 네, 저희 예산이 한 30억 조금, 예, 그 정도. 30억 정도.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신규 이제 사업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유주보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예, 제가 보니까 9억 정도. 39억.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시에서 이제 그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네. 보통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보통 저희가 전산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할 때는요. 이제 저희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전체 필요
대한 그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뭐 5년 지난 뭐 행정 장비라든가 내구년수 지난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매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각각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이제 무슨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서버라든가 그런 쪽의 장비는 내구 연한이 이제 지나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제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그 다음 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낙찰자 이거 어떤 식으로 선정을 아 이제 하냐는 유지 보수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아니 건가요? 일단 신규 장비들 그 전산 장비들 보통 뭐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달 품목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거의 이제 조달품으로 해서 이제 하는 이제 경우가 좀 많고요. 만약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크게 묶어서 뭐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을 전체 묶어서 이제 할 때는 뭐 제안서 이제 뭐 협회에서 협상에 한 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하는 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저희가 구매하는 비중에 거의 한 70에서 80%는 그렇죠.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을 예, 이렇게 하죠. 대부분 다 거기서 구매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종합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굉장히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저희가 그 이제 약간은 더 이제 비싼 거는 알고 있고 네. 그런데요. 이제 이게 조달로 이제 등록된 물품이다 보니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전체가 다 조달품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끔 돼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 품목 금액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별도로 일반 이제 경쟁 입찰을 할 수는 있겠으나 조달 품목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적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그냥 품목되어 있는 걸로 쇼핑몰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기술을 요하고 이런 장비들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시의 예산을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 상태에서 종합쇼핑몰에 올라가서 제품 선정해서 구매하면 일은 편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뭐 가격 경쟁 입찰이라든지 뭐 이런 제한 경쟁 입찰을 한번 시켜볼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계속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오랫동안. 그죠? 네, 이제 주로 이제 개별적인 이제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보통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서버를 한 대라든가 아니면 뭐 네트워크 장비를 뭐 두 대나 소수량으로 샀을 경우에는 이제 조달 품목으로 주고 이제 저기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전체 다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새롭게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일반 경제 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협상에 한 계약 그런 쪽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에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몇 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보통 이제 한 20년 됐죠. 20년은 됐나요? 아니고요. 네. 예, 20년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 이제 관내에는 이런 쪽에 이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국 이제 조달 내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해당되는 장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런 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의 이제 경쟁이 이제 붙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좀 비일비재하게 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그 이제 IT 어떤 특성상의 어떤 그런 쪽에 좀 내용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유지보수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업체가 이제 올해 예산이 3억 얼마였네? (2억 9,500) 24년도. 네,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이제 3억 2천 네, 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통합 유지 보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까 이제 전산 장비 통합 이제 유지 보수로 되어 있던 이제 여기 이제 그, 그 이제 그 세 개의 그 네, 어떤 세개 업체가 예, 통합해서 업체가 들어오죠. 이제 통합이 네. 돼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PC에 대한 유지 보수가 이제 따로 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업체가 이제 따로 있었었고, 서버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업체가 각각 있다 보니까 이게 금액도 또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좀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규모가 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다 쪼개지다 보다 보면 그 이제 너무 기술력이 없는 업체도 들어와서 저가로 또 이제 입찰해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시가 그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행정정보 시스템이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이제 됐었을 경우에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제때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좀 발생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합 발주한 거는 한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한 7, 8년 정도 좀 7, 8년 7, 8년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이게 지금 그 여기에 지금 그 유지보수 업체가 상주를 합니까?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몇 명 예. 상주합니까? 한 제가 알기에는 한 3명 정도 상주하는 걸로 알고 3명 있습니다. 정도 예. 상주합니까? 상주해서 매일 네, 예. 매일같이 확인을 예.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예. 계세요? 예. 그 지금 이게 지금 7, 8년째 똑같은 업체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한테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네. 뭐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거 제한경제 입찰하면 몇 군데 업체 들어옵니까? 보통 이제 제한경제 입찰을 제가 이제 이 전에는 이렇게 여기 이 부서 계속 이거 있었기 않았기 있었겠죠. 때문에 네. 최근에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개 업체, 3개 업체씩 들어왔었는데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이제 하나의 그런 업체로 이제 이렇게 유지보수를 이제 맡아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들어오는 이제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입찰을 띄우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좀 내리고 이런 우리 그런 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업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경쟁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금액은 올라가요. 이 경쟁을 시켜야 금액도 내려가고 요즘 장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고장나면 갖다 교체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편파적인 그 어떤 업체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 쇼핑몰 이것도 여기에서 가서 이거 선택하면 가격도 시중보다 비싸게 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경쟁을 시켜가지고 금액 뭐 1억 미만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업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지역업체도 납품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가격 비싸게 주고 사시고 특정 업체만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예? 아, 네, 그러기 무슨 때문에-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고 이런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이거 이렇게 하는 한 다른 업체는 절대 못 들어와요. 이 업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계속 금액은 올라갈 거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풀 건 풀어도 돼요. 예? PC 쪽 유지보수 따로 내보내고 네트워크 따로 내보내면 경쟁이 되면서 이게 요즘 뭐 이거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그런 부분을-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좀 예. 검토하셔가지고 좀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정보 뭐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좀 고민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민원 행정과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네, 있죠. 여기도 이거 업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이거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 들어왔어요? 네. 이 가격 산정은 이 지금 유지보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지금 유지보수는 뭐 정기적도 있지만 네, 고장 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수시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네,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하진 않죠. 매일은 못하죠. 그게 정기 점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예, 일단은 이제 연락 오는 거대로 하고요. 나머지는 뭐 용지 같은 거 갈아 끼고 이런 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회 정도 하신? 횟수는 잘 모르시고. 예. 그 이거 지금 뭐 유지보수 용역 그 점검표 이런 거 작성해서 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그렇죠. 예. 다 보고 하죠. 예. 그 여기 좀 이제 좀 의아한 게 지금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제 47대 이거에 대한 이제 유지보수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평일 근무 16만 7천 원씩 246일, 그다음에 휴일 근무 25만 원씩 119일, 365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 7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일 와서 이렇게 하나요? 그 유지보수. 상시 이제 24시간 그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야간이라도 아니, 당연히 24시간 예. 운영이 되죠. 근데 야간에도 이제 가서 이상 있으면은 이상 있으면 가는데 네.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보시라고요. 나중에 저기 이 예산 이거 이 업체에서 견적 받고선 이대로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입찰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기 점검 뭐 월 몇 회 뭐 이런 게 계약서상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거기 출동을 하겠죠. 예? 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7천만 원씩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 이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지보수 점검표 같은 거 한번 확인해 주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종합관제사업소 이쪽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게 CCTV 구매하는 예산이 1년에 뭐 한 얼마씩 되죠? 15억씩 이렇게 되죠. 예, 신규가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예. 여기 보면은 이 신규 사업들 이거는 지금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지금 6월 중 교체. 예. 예, 지금 물품 구매하고 설치하는 걸 6월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종합 쇼핑몰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유지보수 업체가 이 업체 아니면 못해요. 그죠? 예, 이 이게 업체만 계속 설치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예, 시스템이 설치한 업체에서 있기 때문에 예, 설치한 이런- 업체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근데 이제 참- 센터에 있는 그 시스템은 이렇게 설치한 업체 거를 쓰고 있는데 또 현장 시스템을 또 유지보수하는 건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예, 그것도 저기 예, 협상에 기계적인 의한 계약. 그냥 공개 입찰로 해서요. 공개 입찰로, 그게 네. 기계적인 그 장비나 이런 거 유지보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 업체들 좀 참여를 하나요? 금액이 지금 3억 이상이라서 그 금액에 따라 이제 뭐 조건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빼고 예, 그 예, 기기에 현장 대한 시스템에 현장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그게 네. 한 3억 정도 된다. 예,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나요? 협상 계약은 아니고 일반 입찰로 일반 하는 입찰 걸로 알고 최저가로? 있습니다. 예, 최저가로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뭐 이것도 기술을 요하던 품목이니까 이게 설치한 업체만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그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 뭐 가격이 꽤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좀 그런 그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 네.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죠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CCTV 이게 계속 늘어나고 지금 노 교체하는 것도 네. 1년에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내구 연한이 7년 7년. 지나면 네. 교체를 하는데 올해는 9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93개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아까 무봉산 수련원의 그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최재형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택시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무봉산 수련원 출자 출연하는 정관이나 이런데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뭐 세외 수입으로 불입하는 네네. 부분 잉여금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 그래서 걸로 우선은 알고 조례를 손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없다라면은 상위법을 인용할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을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뭐 시로 다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일부는 잉여금으로 이월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시에 그 반납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그 정비를 좀 하셔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우선 손보셔야 된다. 그리고 잉여금 그 발생되는 수익금이 그만큼 많으면 사업을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하는데 최재형 의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게 시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의회의 그 역할이 빠진 부분이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만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를 우선 손보시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50%를 할 건지 아니면 전액을 하고 다시 받아서 쓰는 걸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알아본 바였으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런데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셨으면 조례를 손 보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행감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는데 조례가 선보여지지 않았다는 거는 일을 진행을 전혀 안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제가 쭉 받았어요. 근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이 23년도에 투자 심사를 넣었는데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23년도에 한 번 또 반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2번. 그리고 24년도에도 반려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내용을 현재 다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건부로 투자 심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제 돼서 우선은 그 건축 기획 용역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회 추경 때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면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내년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도비 그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7월달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건축 용역 심의를 받기 위한 그 용역은 이제 12로 이해 추경 때 지금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늦어져서 원래 사업이 25년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반려, 재심사, 반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그 민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소외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협치과 재정사업평가가 제일 많이 미흡이에요. 그 부서가 2024년도 자료죠. 지금 5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이제 들어있는 2024년도 자료 통계인데 열린 시정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F로 매우 미흡이고요.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도 C로 미흡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도 F로 매우 미흡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워크숍도 F로 매우 미흡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영상제 C 미흡, 청소년 농구대회 C로 미흡이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C로 미흡이고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도 C로 미흡이고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도 C로 미흡입니다. 이 사업들 어떻게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4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조금 더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오늘 들어온 부서 중에서는 우리 자치협치과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아주 미흡으로는 탑을 달리시고 있습니다. 두 부서가. 이거에 대한 방향성 다시 잡고 계신 거 맞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개선- 25년 시작이 됐는데 24년도 말에 예산 세워지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올해 조금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 또 이렇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두 부서에서 쏟아지면 부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민원행정과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민원응대 서비스 전화 친절도가 1위를 한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전화 칠전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이 이런 게 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한 게 있습니다. 2001년도에. 네, 그래서 2001년도에 했고요. 9개 항목에서 85.8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 공동 실시에서는 민원 서비스 부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받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024년도는 몇입니까? 그 뒤로는 계속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등급이요. 예. 왜 유지를 하십니까? 가등급에서? 등급은 이제 다등급인데요. 점수는 계속 상향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갔는데 점수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등급 됐는데도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 초창기에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부 신경을 써서 그 매진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점수는 올라가는데 우리보다 점수가 더 높은 지자체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등급이 이제 다등급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등급이 다등급이면 떨어진 거예요. 예, 등급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그 산술 점수는 이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애석하게도 거의 애석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2를 노력하면 저희는 1만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다등급을 받아서 저희 이제 간부회의 때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별도로 보고회도 가졌고요. 그 민원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뭐 가등급을 위해서 전부서에서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도 이제 좀 다등급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노력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찾고 계세요? 이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계획서도 이제 그 부서별로 이제 공람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금 시행도 하고 있지만 그 좀 더 그 민원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 인력 그러니까 인격이나 아니면 별도로 교육을 통해서
그 서비스 행정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행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까지 뭐 이따가는 하겠지만 제가 그 관공서에 그래도 드나들 일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떼러 들어가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직에 대한 배지를 달고 가지 않겠죠. 그러면은 모르는 직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다 숙이고 쳐다보질 않아요. 업무를 하느라고 앞에 서 있으면 그때서 뭐 어떻게 오셨냐고 이 말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작년에도 아니면 복지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때 민원응대 매뉴얼은 어떻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다시 수정이 됩니까?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좀 부정기적으로다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안부 매뉴얼만 지금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우 기준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평택시에 맞게 어떤 매뉴얼화한 거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이거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기준이 되는 거지.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등급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몇몇 분들이 평균치를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 몇몇 분들을 위해서라도 매뉴얼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제 시 자체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직원을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부서 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끔 또 트레이닝을 또 하는 게 우리 중간 관리자나 관리자분들이 하실 일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그 대응은 좀 어떤가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평균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은 민원실에 하는 게 대부분이죠. 부서에다 하기도 하지만 접수 초과 네, 네 민원과기 때문에 평균 그 연 몇 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선에서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평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는 파악이 그거는 예, 지금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원 유형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혹시 뭐 총무과나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서 좀 빼고 있습니까? 지금 월별로다가 민원 접수 국민 신문고 및 네네. 그 진정 민원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월별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서. 유형별로 분석을 하세요. 예. 어떤 유형이 좀 많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 신문고 예. 그 인터넷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실 거고 거기서는 이제 주정차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뭐 과태료 부과 부분 아니면은 뭐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신고요. 신고. 네. 그러면 이 민원으로 해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없나요? 저희한테 접수만 하기 때문에. 그 괴롭힘을 당한다고 뭐 보고된 거는 많지가 않고요. 예. 부분적으로다가 부서에서 대처하고 네.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한테 뭐 치료비 같은 거 그런 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포승 읍사무소에서 민원인한테 직원 3명이 물병으로다가 물 세례하고 맞아가지고 직원들 1인당 한 20만 원 가량씩 치료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없어야 될 일인데 그때 생겨서 저희들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종합관제사업소 지금 전체 CCTV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관리만 하십니까?
저희 종합관제 사업소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CCTV하고 네. 방범용 CCTV 그렇게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CCTV를 달았을 때 그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일 텐데 예산 대비 어느 기준으로 먼저 설치를 하십니까? 설치 부분은 스마트 도시가에서 설치를 하고요. 관리만 예, 관제를 저희가 하고 관제만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죠. 예, 예. 교통이나 뭐 안전총괄과나 뭐 이런 부분처럼.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설치 기준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부임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소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해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간을 얼마 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달 정도 더 드리면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이제 그 전에도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경로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저희가 추후로 더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될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저희가 더 노력해서 파악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면도로 같은데 주차를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런 건수가 이제 해서 이관이 되는 관리하는 이관이 되는 건수가 연 몇 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CCTV 설치 건의로 해서 이제 저희가 신규 설치가 올해 같은 경우 15개소에서 도비까지 해서 20개소인데요. 그 신규 설치 개소가 거의 이제 민원 건의나 이런 게 전년도에 들어온 거를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건수는 예산 거의 대비 비슷하게. 평이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개에서 만 25개 요 선에서 매년 그러니까 예, 전년도에 들어온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이제 평가 현장에 기준은? 현장에 이제 나가 보고 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그리고 설치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설치가 필요하니까 대부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우선순위를 어느 기준으로 두느냐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두신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래도 교통량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시급성도 따지고 교통량,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게 좀 많은데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 아직도 CCTV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기반을 이용해서 이상행동 감지나 뭐 이런 부분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거는 방범용 CCTV인데요. 지금 일부 한 2천여 대 정도 방범용 CCTV가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어때요? 이게 이상 행동을 이제 감지해서 이렇게 신호를 이상 주는 행동이라고 거기 하면 때문에 본 의원은 알지만 예, 예.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어떤 네, 게 네. 이상 행동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뭐 시설에 침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회하거나 그리고 쓰러지거나 이제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부분을 늘릴 생각이세요? 이것도 이제 설치는 스마트 도시가에서 네. 설치를 추진하는데요. 그렇죠. 올해 이제 25년도에 75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75대면? 이게 이제 스마트 도시가 이제 예산으로. 근데 추진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협업을 하니까 이제 관리를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산액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두 부서가 어느 선까지 협의를 하세요? 그냥 그쪽에서 다 예산 맞춰서 하고 나면 설치하고 나면 그냥 받는 수준에서 끝납니까? 관리하는 수준으로? 예,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AI 기반 이상행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계속 평택시에서도 문자가 뜨잖아요. 실종 어느 분이 실종이 됐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음걸이나 이상 행동이 생겼을 때 그 AI 기반을 이용해서 감지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요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제가 부서에도 하겠지만 업무 협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넘어오면 관리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이런 협업하는 분위기는 제가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계속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이상행동에 대한 감지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75개 정도가 더 될 상황이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2,100여 대가 이제 현재 있고요. 전체? 예, 전체가. 그리고 이제 올해 75대 75개가 더. 그러면 올해 20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신 건가요? 아까 얘기하신 게 아니요, 아까 전체가 2,000대 정도라고 말씀드린 2,000대. 거고요. 제가 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개 정도가 올해 네. 추가로 더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전체는 제가 네. 2,000개라는 생각은 예.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네. 설치한 목적은 우선은 시민의 안전과 어떤 행정적, 도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지금 관제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네. 구체적인 거는 뭐 본인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병숙 의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658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CCTV 설치 및 안정적 운영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 사업 개요가 23억 5,37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노후 장비 교체, 소사벌 자가망 산업용 뭐 스위치 교체 뭐 이렇게 해서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도입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 솔루션 도입 예산이 지금 1억 3천 여기 맞나요? 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 660페이지에 보면 네. 2025년 신규 사업 현황에 보면 맨 밑에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도입 한대 이게 1,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맞죠? 네. 예. 이거 수정 좀 해주시고요. 네. 예. 하여튼 리더 교육 갔다 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행정자치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 잠시 정리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